자, 선생님 평안하시지요? 서라블예술대학은 미아리 산등성이에 있었다. 문예창작과 1학년 학생만 70여 명도 넘었던 것 같다. 서정주, 박목월, 김구용, 김동리, 손소희, 조연현, 정태용, 양원달. 여기서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지만 교수진은 최강이었다.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창작 실력들은 참으로 놀라웠다. 전국의 제주꾼들은 다 모여든 것 같았다. 바로 윗반 선배들은 그 태반이 이미 문단에 올라 있었고 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였다. 어떻게 올라온 서울인가?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될 무렵 학교 운동장 게시판에 장학생 명단이 붙었다고 하였다. 감유장학생, 을류장학생, 병류장학생으로 분류된 장학생 명단의 맨 앞에 내 이름이 있었다. 문예창작과 1학년 전체에서 1등이라니 이 역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다. 무엇보다도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뻤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왜 나보다 성적이 나쁠까? 내가 그만큼 갈급하고 위태로운 처지였기 때문인가? 아무튼 면목이 섰다.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걱정은 태산이었다. 임상검사실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다달이 월급 받고 편히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에 나갔으면 하셨을 것이다. 대학교 생활은 순조로웠다. 무엇보다도 시창작 연습 시간이 재미있었다. 똑같은 처지의 구부들 앞에서 내 시가 분석되고 감상되는 것이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 해마다 봄, 가을로 명동의 돌체나 세시봉이라는 음악 카페에서 열리는 문학의 밤도 매력이 있었다. 나는 2학년이 되면서부터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오후의 4시간을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는데 보수가 아주 좋아서 같은 과의 친구들이 부러워하였었다. 학생처장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팬클럽 사무처장님이신 양원달 교수님께 추천하신 것 같았다. 나는 그때 한복을 자주 입고 다녔는데 특히 학생처장님이 나를 유심히 보곤 하시더니 그것을 좋게 보셨을까? 어떻게 나를 알고 추천하셨을까? 그러나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대학에 입학만 하면 곧 등단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마음이 좀 무거웠다. 선생님들의 칭찬, 특히 서정주 선생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선생님은 등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 1학년 말에 모 잡지사에서 실시하는 여류 신인상 공모에서 입상은 했지만 여류라는 딱지를 달고서 시인임내 행세하고 싶지는 않았다.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지나고 졸업때가 되어도 기다리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서라블예술대학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식 때 답사를 읽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기로 했다. 나는 나를 가라앉혔다. 서두르지 말자. 평생 동안 시를 쓰면서 살 텐데 급할 것 없다. 익으면 저절로 떨어질 것 아닌가. 나는 꿈에라도 등단을 갈망하는 눈치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 문학사에 좋은 시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내 의지이며 자존심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했을 당시에는 어서 시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차츰 해가 지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깊이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졸업 후에 나는 경희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 등록금의 반절만 낸다는 것이
특별한 혜택이었고 황순원 교수님, 김광석 교수님, 주효석 교수님 같은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 작가들이 계신다는 점, 캠퍼스가 아름답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경희대학은 아무렇게나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는 식의 건축이 아니었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세계 여러 곳을 둘러본 후에 예술을 만들어내듯이 깊이 생각하고 조화롭게 조성한 것이다. 나는 날마다 등용문을 드나들면서 캠퍼스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대학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졸업하기 전 전주의 기전여자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국어과 교수 1명을 선발하는데 60명이 앉는 교실 하나가 응시생으로 가득 찼었다. 시험 과목은 성경, 영어, 수학, 국어였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니까 성경 시험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 한다는 말에도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어 교사가 왜 수학 시험까지 치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학 주관식 시험 문제 4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문제 하나만 겨우 썼지만 그것도 맞는 답을 썼는지 틀린 답을 썼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기전여자고등학교 교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내가 잘해서 뽑힌 것은 아닐 것이다. 응시자들이 거의 나와 비슷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이 여기셔서 뽑아주셨을 것이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공덕동 서정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기전여자고등학교의 바로 직전 교장이었던 미국인 선교사와 각별히 친한 사이라고 하셨다.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너라. 우리 집에서 축하 겸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 약속한 토요일 저녁 공덕동의 식탁은 호화로웠다.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모님께서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구나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보다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 향아는 점잖아서 나보다 우리 집 사람이 더 좋아해. 사모님은 음식을 계속 내 앞으로 바꿔놓으시며 권하셨다. 향아의 아자가 나물 알아서 청량리장까지 가서 여러 가지 나물을 사왔다고 하셨다. 계속 이어지는 감격 속에서 선생님은 그날이 종지부를 찍듯이 말씀하셨다. 취직기념으로 현대문학 초예 추천을 할 생각이야. 나는 그 이후의 말씀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은 전북일보사 편집장에게 전화하면서 편지를 써주셨다. 그 편지를 전한 후 나는 선생님의 후광으로 신문사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우대인지도 몰랐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내 진실이 통했는지 조세환 교장선생님은 나를 매우 신뢰하셨다. 교장선생님의 신뢰로 특진을 2번이나 하는 동안 동료들에게 매우 미안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현대문학 초예 추천과 2번째 추천을 받은 후 거의 1년이 될 무렵 결혼을 약속한 청년과 함께 선생님 댁에 갔다. 그날 선생님은 또 결혼 기념으로 마지막 추천을 하지 하셨다. 나는 말하자면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축하의 선물로 추천을 받은 셈이다. 이 향하는 천근을 들고도 다시 천근을 들 수 있는 근력이 있는 시인이다. 선생님의 추천사는 나를 두고두고 행복하게 한다. 나는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현대시에 나타난 의식연구라는 논문을 김소월과 한용운과 서정주 시인의 생사관과 애정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생님의 시를 통독하고 다시 정독하면서 나는 여러 번 책으로 얼굴을 가린 채 책상 위에 엎드려서 울었다.